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템퍼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템퍼스 AI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대한 스프루스 포인트 캐피탈의 공매도 보고서를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뭐랄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나온 비판들이 꽤 날카롭더라고요. 그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이 보고서 하나 때문에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심지어 경영진의 과거 이력까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오늘 그 논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당신께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논란이 되는 게 그 AI 기업이라는 정체성 자체에 대한 의문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 예상 매출이 한 7억 달러 정도인데 AI 관련 매출은 1240만 달러, 2%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요. 그렇죠. 2023년엔 더 적었고요. 55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아, 정말요? 그리고 IPO 직전에 회사 이름도 템퍼스 랩스에서 템퍼스 AI로 딱 바꿨다는 점도 뭔가 좀 의심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AA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무래도 주목도가 확 올라가니까요. 보고서에서는 사실 템퍼스의 주력 사업은 전통적인 진단,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이런 건데 이걸 AI 역량으로 좀 과장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실제로 AI 기술로 매출을 내는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하면 이 비중은 확실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AI 기업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런 거죠. 회사 이름뿐만 아니라 그 창업자 에릭 레프콥스키 CEO의 과거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예전에 공동 창업했던 그룹폰이나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 이런 회사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던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걸 보고서가 꽤 강조하더라고요. 보고서는 여기서 어떤 패턴 같은 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기대감을 잔뜩 모아서 상장을 시키고 정작 경영진들은 초기에 지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일반 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주장인데요. 아, 그런 패턴이요? 네, 근데 최근에 템퍼스 AI 경영진들도 실제로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에 약간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회계 처리 방식에도 좀 물음표가 붙었어요. 소프트뱅크랑 만든 조인트 벤처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라운드 트리핑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라운드 트리핑이요? 간단히 말하면 서로 짜고 거래를 주고받는 것처럼 해서 실제보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일 수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아하, 매출 부풀리기.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된 게 구글 클라우드 관련 부채가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회계 처리할 때 비용 처리 방식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요. 그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에 이익 지표인데 이걸 실제보다 좀 더 좋아 보이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관계가 좀 약화됐는데도 이걸 재무적으로 이용했다거나 특정 메디케어 청구 코드, 그 81479번이요. 이걸 너무 많이 썼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주식 매수 권리 워런트라고 하죠. 이걸 행사 안 하는 등 파트너십에 좀 변화가 감지되는데도 이걸 약간 재무적 엔지니어링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메디케어 코드 81479번 이게 좀 포괄적인 성격의 코드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서 매출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니까 결국 회계 투명성 전반에 대한 좀 심각한 우려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논란이 참 많은데 정작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나? 이것도 궁금해요. 설립된 지 10년 넘었는데 여전히 적자고 작년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참 문제죠. 10년 넘게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건 특히 부채가 약 5억 달러나 되고 그중에서 LS 캐피탈 대출 이자율이 10.3%나 된다고 하거든요. 10%가 넘어요? 와. 네, 이건 현금 흐름에 엄청난 압박이죠.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들도 초기엔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도 10년 안에는 다 수익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라는 건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 능력 자체에 좀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가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
EV 세일즈 배수라고 하죠. 이게 11배 정도래요. 동종 진단업계 평균이 한 6배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EBS 세이지가 높다는 건 그만큼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스프루스 포이트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매출 비중이 이렇게 낮은데 11배의 평가는 너무 과하다. 이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50%에서 60%는 더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강력 매도 의견을 낸 겁니다. 물론 템퍼스 AI 측에서는 이 보고서는 가설과 부정확한 정보로 가득 찼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계속 주장하고 있긴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반박하겠죠. 하지만 시장의 의심을 잠재우려면 결국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과 AI 기술의 어떤 상업적 가치를 입증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건 또 역설적으로 숏 스퀴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의미하긴 해요. 아, 쇼스키지요? 네, 만약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나오면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막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진짜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템퍼스 AI는 AI 기반 헬스케어 혁신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AI 정체성 문제, CEO의 과거 이력 논란, 회계 투명성, 수익성 부재, 또 고평가 논란까지 여러 심각한 의혹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당신께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템퍼스 사례를 보면서 말이죠. 앞으로 AI라는 간판을 내건 수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과연 무엇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까? 그 화려한 마케팅과 실제 기술 기여도 사이에서 기업의 진짜 가치와 잠재력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